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성북구 삼선동이잖아요. 예. 자, 이쪽에 지금 재개발 지역에 예. 물건을 갖고 계신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예. 제가 삼선동 하니까 기억나는데 제가 처음 서울 왔을 때 거주했었던 곳이 삼선동이에요. 예. 예, 그래서 벌써 20몇 년이 훌쩍 그 전인데, 자, 지금 갖고 계신 그 집원을 쳐보니까 삼선 그 5구역에 있는 물건인가요? 예. 자,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물건에 대한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그거보다 또 중요한 건 사실 그 지금 현재 그 재개발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재개발 지금 뭐 진행 상황은 그 감정가 같은 거가 지금 집 보상은 안 나오고 감정가하고 조합원 가격 같은 거 나와 있고. 네. 예, 지금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이주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여러 가지로 궁금해서 사무실에서는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요. 궁금해서 지금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그 사업세 인가를 받은 상태인가요? 예. 예,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를 아직 받지는 못했죠? 예. 관리처분 그 인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 감정가가 얼마 정도 되겠느냐? 예. 거기에 따른 또 프리미엄, 조합원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사업 진행했을 때 좀 가져가는 게 좋겠느냐, 그렇지 않은 게 좋겠느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지금 갖고 계신 게 그 혹시 단독주택이신가요? 예. 몇 평이에요? 30평짜리고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단독주택 30평짜리고 예. 현재 예상 그 평가가 얼마 정도 나오죠? 그 예상 평가는 지금 거기서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근데 조합에서는 가르쳐 주질 않고 그 조합원하고 쉽게 말해서 그 일반 분양하고 그 가격만 가르쳐 주지 감정가는 그 우리가 보상받은 감정가는 가르쳐 주질 않아요. 조합원 분양 금액이 얼마인가요? 조합은 그 1,650만 원이요. 1,650만 원. 그리고 일반 분양 금액은요? 1,850만 원이요. 1,850이요? 예. 자, 그러면 이 동네에서 새 아파트가 생겼을 때 과연 이렇게 1,850 이상 될 거냐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쪽 근처에 삼선 SK 뷰 아파트라든지 여기도 재개발된 곳이잖아요. 예. 이제 그 아파트 시세를 분석을 해본다면은 충분히 새 거로서는 나중에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 지금 거래가 된다면 얼마 정도 거래가 되나요? 지금 뭐 좀 30평대 이상 되는 거는 한 지금 1,350, 1,400만 원대고요. 네네. 거래액이. 예. 20평 미만짜리는 1,700만 원 선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자,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일단 내 집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냐면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하겠죠? 예. 근데 감정평가사가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진행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땅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그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다세대 같은 경우 아까 이제 그 대지 지분이 좀 작은 거는 작은 대로 평당 금액이 좀 높고 크면 큰 대로 평당 금액이 좀 낮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원래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단독이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자 이런 형태의 감정평가액은 통상적으로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한 1.3배 정도를 해줘요. 예. 그리고 왜냐면 그 감정평가되는 그 개별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높잖아요. 예. 근데 단독 다가구보다 다세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한 1.8배를 해줍니다. 평당 금액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이제 평당 금액이 있을 거예요. 공시가로. 예, 그걸 곱해서 요 한 1.3배 정도를 계산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평이 30평이다 그러면 곱하기 30평 하면은 내가 이제 평가받을 예상 평가 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지금 얼마가 예상이 되는데 프리미엄이 전혀 없이 소위 내가 뭐 매도를 하는
금액이다라고 한다면은 팔 이유가 전혀 없겠죠. 예, 예. 왜냐하면 조합원 분양 금액이 일반 분양급에 대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 자, 그런 상태에서 현재 모습으로 딱 지켜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또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재개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파리 대책 발표 이후로 뭐가 좀 재개발 재건 쪽에서 혼란스럽냐면 어느 사업지 같은 경우는 아예 거래가 안 돼. 하지만 구제해 주는 곳이 있어라고 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단지 같은 경우는 구역 같은 경우는 거래가 가능한 이런 구역이 있는데 여기가 그런 곳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철거하고 이주하고 그 다음에 한 3년 후 입주를 한다고 손치더라도 그 안에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손친다면은 굳이 내가 지금 상황에서 다급하게 팔 이유는 전혀 안 생겨요. 예. 그래서 일단은 현재 그 관리 처분 됐을 때 내 평가액이 얼마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내가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 붙어가느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매도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생각에서는 굳이 중간에 매도하실 필요보다는 일단 입주 후에 입주까지는 가져가시는 게 더 낫지 않아 예상을 해요. 아, 예. 예, 그러고 나서 입주 당시에 금액이 얼마까지 올랐느냐. 자, 또 입주 단계에서 그 아파트 시세가 얼마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여지를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보다는 입주 전쯤 해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시세 파악도 해보고 지금 얼마 정도니까 매도를 해도 괜찮다 아니면 좀 더 가져가세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그때 가서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사업지 중에서요. 사업이 그나마 이렇게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실제 이제 입주를 몇 년 앞두고 있는 이런 단지 같은 경우는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자, 그리고 좀 폭넓게 봐서 기본적으로 이쪽 지역 삼선동이라는 지역에서의 소위 이제 새 아파트가 굉장히 조금 필요로 한 곳이거든요. 워낙 이쪽에 아파트 길 건너에 한진 아파트들이 이제 대단지로 들어서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워낙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20몇 년 전에 여기 거주할 때 보면 그때 이제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된 아파트가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새 거를 찾는다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쪽 삼선동은 뭐 새 거가 별로 없어라고 생각해서 저쪽 기름동 쪽으로 넘어가는 형태를 많이 보게 되는데 워낙에 이쪽이 새 아파트가 귀하다 보니까 지금 삼성 SK뷰 아파트도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마찬가지 지금 이 아파트도 새 거로 들어선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인기가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니까요. 급하게 매도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한 20평 미만짜리를 하나 지금 1,700만 원에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1,700만 원에 현재 구매하면 지금 조합원이 되면 1,650만 원 이제 분양가가 되는데 네. 분담금이 얼마 되는지는 지금 가르쳐주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네. 그거 구매해가지고 손해가 없겠습니까? 잘 따지셔야죠. 왜냐하면 뭐 단순하게 그냥 평당 1,700에 구매를 해도 되냐 안 되느냐는 20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0평짜리가 한 1,700만 원 선이고 30평 이상 되는 게 대략 한 뭐 1,300만 원 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이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이런 형태는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1.3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20평대가 1,300이 아닌 1,700으로 넘어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요 기준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는 기준에서는 전혀 이 의미가 없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결론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프리미엄 금액이 조합원 분양 금액하고 일반 분양 금액하고의 그 차등만큼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그걸 매입하실 이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평가액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1.3배를 계산해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평당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를 계산해 보시면 이거를 매입을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가 결론이 나올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섣불리 뭐 좀 싼 듯해서 이렇게 막 사시는 게 아니고요. 요게 정확하게 평가를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20평이나 30평대 다가구가 아니라 그냥 다세대 주택 있잖아요. 예. 그렇게 거래가 좀 그러니까 평가액이 적게 나오는 이런 물건들이 재개발 현장에서는 훨씬 인기가 좋거든요. 예. 프리미엄이 있다고 손 치더라도.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이렇게 겸해서 이렇게 좀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좀 그거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싶으면 그 물건을 세미나에 들고 오세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평가를 해드려볼게요. 구로구 궁동에 제가 우신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도 조금 알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 거기까지 또 넘어가서 우리 시청자님한테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가지고 다른 시청자분한테 결례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상담을 해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 꼭 세미나 들고 오세요. 그 모든 물건들을. 네네네. 그때 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고민 모두 해결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남은 질문은 꼭 세미나 한번 참여하셔서 더 자세한 도움 받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10번 무료 상담 전화나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시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함께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제가 이문동 재개발구역 상구역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인데요. 네. 내년 4월 1일 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가 관건인데 네. 현재는 제가 경제적 어려움은 없는데 이것을 보유하고 가는 게 좋은 건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쯤 매도하는 게 좋은지 의견을 듣고자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동대문구 이문동의 재개발구역 4구역과 7구역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3구역입니다. 3구역과 7구역 이렇게 두 개를 아니요, 3구역 하나입니다. 3구역? 예. 네, 3구역 하나와 그럼 다른 지역에 지금 부동산을 하나 더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서울의 딴 지역에 집이 또 살고 있고 거기는 현재는 세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의 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로서 좀 세금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걸 좀 매도해야 하는지 보유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방금 전에도 그 재개발 구역에 있는 물건을 보유하고 계신 분 그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님도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 이문 그 3구역이죠? 네네. 자, 외대 압력 바로 앞에 있는 이 구역인데 외대 전철역 바로 옆에. 네, 바로 옆이고요. 자, 여기가 지금 그 특별하게 이제 결합 그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3-1하고 3-2하고 더해서 용적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모양새로 가는 거고. 제가 있는 거는 3-1구역입니다. 네, 3-1구역인데 일단은 이것부터 보셔야 돼요. 자, 이거를 내가 가져갈 때 나중에 정말 아파트가 꾸준히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곳이냐 그렇지 않은 곳이냐라고 생각한다면요. 워낙에 이 이문희경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새 아파트에 목말라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야말로 정말 이제 재개발 뉴타운이 돼야 될 곳인데 이제서야 이제 서서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곳에 새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라면 워낙 실수요자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우선적으로는 생각이 되고요. 자, 각 구역별로 이 사업이 좀 더 빨리 가는 곳,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일단 여기보다는 1구역이 좀 빨리 가는 편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3구역 같은 경우의 장점이 이 외대 압력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조합원 수가 대략 뭐 1600세대 정도 되는데 이게 나중에 4100세대 이 정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일반 분양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 즉 사업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구역이에요. 자, 거기다가 지금 사업 진행 속도도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지금 이제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를 급하게 팔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혹시 갖고 계신 물건이 단독
주택인가요? 아니면 다세대 주택인가요? 지금 단독 주택이고 20평형인데요. 단독 주택 20평형.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네. 지금 관리처분 계획 예정서까지 받았는데 네. 37평형짜리를 제가 신청을 했거든요. 37평을 신청을 했는데 네. 분양가는 보니까 5억 3,100만 원 정도로 가고 5억 3,100. 100이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이게 2억 1,500 됩니다. 2억 1,500이요? 네네. 그래서 자부담은 3억 1,700이고 3억 1,700. 예, 그리고 네. 현재 이제 매수하고자 하는 분이 3억 정도 되면은 좀 팔으라고 전화가 오는데 그래서 어떤가 하고. 자, 지금 피가 네. 뭐 대략 한 8,500이 붙은 거죠? 9천 정도 내에 붙었겠네요. 피가 네. 정도 이 정도 붙었는데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조합원 분양 금액이 5억 3천이니까 네네. 대략 8,500을 더하면은 한 6억 뭐 초반대, 그죠? 그렇죠. 네. 뭐 6억 1천인가 요 정도 금액에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금액에서 앞으로 시세가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느냐라고 따진다면 여지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팔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예. 좀 지도를 항상 좀 폭넓게 가보죠. 자, 여기 이제 외대 쪽이고요. 자, 요렇게 폭넓게 봤을 때 아래쪽으로는 이제 청량리, 네. 그리고 좀 아래쪽으로는 전농도랑이라든지 답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 장점 자체가 이제 대학교를 끼고 있는 단지들이잖아요. 네네. 저는 이쪽 지역을 좀 어디하고 좀 비슷하게 좀 표현을 하고 싶냐면 마포 일대하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 마포라는 지역 자체가 자 이렇게 지도를 크게 좀 본다면 이제 서울로 봤을 때 이 중심권역에서 소위 출퇴근을 한다, 또 뭐 대학교도 여럿이 있어서 교육 환경도 좋다라고 했을 때 이 마포 일대 자체가 굉장히 주거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데 여기가 여기처럼 개발이 되면서요 아파트가 마구 늘어나니까 교육 환경이라든지 대학교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모습에서 지금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시세로 따진다면 지금 뭐 비싼 데는 뭐 한 11억, 12억까지 지금 치솟아 올라 있는 상태까지 갔고, 자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이쪽 지역 자체가 외대 쪽이 이 정도까지 가겠느냐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 기대는 솔직히는 안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 기준을 청량리 지역이라든지 이쪽 전농이라든지 답심리라고 가격 비교를 했을 경우라면 최소한 6억 5천 이상은 가야 되는 지역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 한 5천 정도의 갭이 좀 더 발생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하시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일 듯 하고요. 자, 그러면 뭐 프리미엄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금보다 지금 한 8,500 붙어 있으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따진다면 현재 모습에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내가 이 물건을 장기적인 차원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언젠간 매도를 할 거야 라고 하면은 타이밍은 딱 이제 두 개예요. 장기적인 차원으로 안 가져갈 거야 라고 한다면 일단 관리처분 이전에 이제 관리처분 이후가 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철거를 하잖아요. 철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멸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취득세 비율이 틀려집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뭐 1% 정도로 사는 사람한테 부담이 굉장히 적겠지만은 철거된 이후로는 취득 원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이전에 피가 더 올라갔을 때 이거를 매도하는 타이밍이 첫 번째고요, 앞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입주 전 단계예요. 자, 입주하고 파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가격이 최대한, 왜냐하면 실거주 수요자들이 들어와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집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얼마쯤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또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매도 타이밍을
판단을 해보시고 지금보다 몇 천이 약간 좀 오른 상태에서 앞으로 뭐 한 3, 4년 더 기다릴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면 과감히 던지시고, 그렇지 않으면 입주 때까지 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지금은 가장 현명한 판단일 듯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경제적 부담은 없고 해가지고 네. 어차피 제가 애들하고 같이 살야 되는 그 새로 신축된 아파트에 거주는 안 할 것 같고 네. 팔거나 나중에 뭐 전월세 줘야 될 입장인데, 그래서 그 시점하고 그러면 내년 3월 이전에 팔아야 되는 거기에 이제 제가 제일 관심사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제가 오르는 걸 1억, 2억이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4년 동안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게 5천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피가 뭐 한 8,500 붙었는데 최소한 뭐 한 1,000, 2천만 더 붙어도 베스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매도를 하셔도 크게 후회는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언젠간 매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굳히셨다라고 한다면 굳이 입주 때까지 늦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내년 4월 1일 이후 하면은 중과세가 받기 때문에 네네. 너무 욕심부려서 그 이후로 가면 계속 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내년 3월 전인데 네. 피가 어느 정도 가능할 때 매도하는 시점 타이밍과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딱 맥스로 올라서 주면 1,500 더 올라서 줄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견제선. 네. 그러면 그분도 약간 한 뭐 3, 4천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던져주셔야지, 나만 최대치로 팔고 그분은 뭐 이득이 없다 생각하면은 거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어느 적정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지금보다 1,500 정도만 준다면은 제가 볼 때는 베스트로 매도를 기분 좋게 하셔도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보십시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